234쪽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앞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를 정리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뒷부분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맨 앞에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약간의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자는 호주의 NDIS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하면 미국의 자기주도는 표준화된 국가적 프로그램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자기주도 프로그램이 홈 앤 커뮤니티 베이스 서비스 웨이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큰 제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것이 모든 것들은 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부분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가장 아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기주도는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굉장한 뭐 확실한 기대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서비스가 자기주도로 확장돼서 전달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사람 중심성의 원리가 우리 서비스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화될 것이다 라고 그 의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남달리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요. 뒤에 공고사항에도 첫 번째 내용이 사람 중심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모델로서 자기주도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자기주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식이 개인 예산이라는 요소라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미국의 특성이긴 한 것 같은데요. 개별유연화는 실적으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여러 종족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필수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문화가 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이 바로 자기주도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특성들 때문에 실적으로 자기주도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테네시주의 텐케어, 자기주도를 이루는 텐케어의 총책임자도 역시 거의 자기주도는 개인화 일맥상통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워싱턴주의 빌 모스 같은 경우는 거의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는 분명히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렇죠? 그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의 이유,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한데요. 첫 번째는 인구 구성이 그렇게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현금으로 줬을 때는 50%를 할인했습니다. 그렇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75%를 할인하고 줬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역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예산 중립성 속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추가해서 이야기해 보면 직접 지원인의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기주도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활동 지원사, 요양보호사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인력난의 문제가 생길 것인데 자기주도가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입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주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자기결정이죠. 자기결정, 사람 중심성 이런 원칙이 자기주도에서 반영되고 있다라는 특성 때문에 상당히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근데 국가 정책으로 그러면 만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그게 의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34절.
자기 돌봄이 공식적인 국가 정책으로 왜 되지 못하냐? 그 답은 이렇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묻고 답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특정한 이용자, 특정한 장애인, 자기 주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서비스는 어떤 그 장점을 갖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과 관련된 부분에 태도를 갖추고 있는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직접 지원인,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 예산 할당 체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로 연결되어 있는 IT 기반의 어떤 실시간의 재무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이런 인프라는 기존 서비스를 제공했던 인프라와는 다른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이 자꾸 제도화, 전국적으로 제도화되는데 한계로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자기주도는 뿌띠크, 아주 고급 서비스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있다. 좀 비싼 서비스. 이제 이런 측면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향후에 자기주도가 실질적으로 계속 미래에 성장하기 위해서 키가 되는 요소가 뭐냐? 첫 번째가 정부 관리자의 이해입니다. 그렇죠? 정부 관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전통적인 서비스 체계를 파괴하는 그런 결정을 하겠다. 창조적 파괴. 이것들을 해보겠다라는 결심이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해서 그냥 여기서 바로 한번 그냥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다음에 자기주도는 정부 관리자, 공무원, 담당 공무원 혹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무원, 그리고는 어드보커시 그룹. 어드보커시 그룹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그 다음에 이것들을 진행했을 때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효율성과 만족도에 관한 것이 핵심이겠죠. 이 부분에 따라서 자기주도의 미래는 결정된다. 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표시를 좀 해드리면 전통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의 파괴적 혁신,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역시 캘리포니아주 이야기를 하면서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자기주도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본익-옹호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성과가 났기 때문이다. 그렇죠? 반복하자면 여기서 플러스 돼야 될 것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협조죠. 그렇죠? 여기 늘 같이 가야지만이 자기주도가 커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버지니아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버지니아주 나왔죠.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옹호,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 관리자, 이 공무원 나왔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 뭐만 들어가면 돼요? 성과. 이 세 가지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효율성과 실적으로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래를 예상해 보건대 역시 또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정부의 관리자, 그 다음에 참여자 가족, 이게 권익옹호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연구 결과인 성과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름 자기가 여러 사람들, 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낼 만한 사람들을 인터뷰해가지고 자기주도 프로그램에 대한 11가지 공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가 정책적 시스템이 되게 하는 데 3가지 공고를 해보겠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이것 전체적으로 11가지, 3가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그림으로 먼저 좀 한번 그려드리면요.